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요즘에 보니까 며칠 안 됐지만,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은, 뭐가 좀 깔끔치는 좀 않습니다. 예, 물론 어제 제가 영상에서, 김문수 후보다, 한덕수 후보나, 누구나, 단일화가 되면, 둘 다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진행되는 분위기를 좀 보면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파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을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가장 큰 목적은, 빅텐트의 가장 큰 목적은, 반명, 어, 민주당이죠. 예, 좌파 세력, 좌파 세력을 척결한다. 이게 이제 가장, 어, 큰 목적인 거고,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어, 빅텐트의 목적을 개헌해 두고 있습니다. 개헌. 물론 이제 김문수 장관도 개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하는 개헌은 늘상 본인이 주장을 했지만, 어, 대한민국의 이제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아마 4년 중임제하고,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 그 다음에 사전투표제 폐지, 어제 다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선관위 같은 경우도 다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게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되어 왔던, 우파들 사이에서 이야기되어 왔던 거를 이제 개헌을 하는 거죠. 이게 왜냐면 지금 선관위도 이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내용을 기재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죠. 선관위 자체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본인들이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었죠. 예. 본인들이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을 고쳐야만 본인들을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사전투표제 같은 경우는 법률로 지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헌법을 바꿔서 하든지 법률을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 이제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도 당연히 헌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인 거죠. 지금 4년 중임제 개헌은 이제 요 취지인 거죠.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제를 같이 하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건 이제 지금 선거 효율성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 그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4년 중임제도 솔직히 그렇게 크게 유보적입니다. 물론 그건 제 생각인 거고, 많은 분들이 그걸 찬성한다고 하니까 4년 중임제를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제만 유지가 된다면은, 특히나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4년 중임제를 한다고 한다면요, 저는 찬성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들이 얘기하는, 그러니까 누가 그 얘기를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87년 체제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데 87년 체제가 나쁜 건가요?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를 우리가 끌어낸 것도 87년대고, 그리고 5년 중임제가, 5년 단임제가, 전 그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5년 단임제가 그게 문제가 될까. 예. 8년 긴 것 같은데. 아무튼 4년 중임제에서 이제 재선이 되면 8년인데, 요즘같이 모든 것이 빨리 변화된 시점에서 8년이라는 것은 정말 한 국가가 등락을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널 정도의 긴 시간이거든. 예. 요즘에 1년 만에도 엄청나게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김문수 장관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 상권 분립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관위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선거제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을 보고 선거 효율성 이런 부분에 손을 보겠다는 개념인 건데 한덕수 쪽에는 뭐냐면 자꾸 냄새를 직접 아직까지 뭐 그걸 명확하게 내가 내각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좀 밝히질 않으니까 한덕수 총리 쪽에서 그 개헌의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그걸 안 밝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주변 그 사람들 얘기가 내각제를 꿈꾸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야 뭐 쌍수들과 환영인 건데 지금 이제 그 뭐 정대철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지금 빅텐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이 이제 호남 출신들 중에서 뭐 중진들이라든지 아니면 호남이 아니더라도 정대철은 호남은 아니죠. 그분 중에서 뭐 예를 들면 약간 지금까지 약간 내각제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이었던 사람들, 손학규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하고 자꾸 이제 연대설이 자꾸 뭐라 나오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혹시 내각제 세력하고 연관이 돼서 뭐가 돼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 의심을 사게 되는 거죠. 의심을. 근데 지금 이런 상황,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결국은 소위 얘기해서 미래 비전에 대한 담론이잖아요. 예, 정치가 무슨 뭐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다룰 수도 없고 예, 정치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총의를 어떻게 총의를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겠다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파트이기 때문에 그 국민들이 뭐 절대 다수가 우린 대통령제가 좋은데 왜 그러냐 우리는 5년 단임제가 좋은데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선관위가 왜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바꿔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정치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애매하다 보니까 이제 우파 같은 경우는 김문수 장관이 뭔가 좀 더 명확한 것 같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사람 분위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는 명확한데 한덕수는 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한덕수 쪽에 약간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전 댓글을 쭉 읽어보면 한덕수가 이제 호남 총리면서도 호남 출신이면서도 또 경제통이고 또 미국통이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런 어떤 세팅된 고정값에서 본인이 지향하려고 하는 그 변수가 너무 큰 거죠. 네. 상수는 되게 멋있는데 이 변수가 별로 좀 그다지 멋이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는 왜 자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좋게 보냐면 이 변화되는 방향이 기대보다 높아 한마디로. 일단 어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수락연설에서도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잘하지?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맛이 없을 줄 알았는 음식이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뭐 이런 느낌. 닭도리탕인데 맛이 왜 이래?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건 줄 알았더니 아니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기대한 것보다 좀 높게 나오는 느낌이니까 갑자기 이제 탄력을 받는 거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기대한 것보다 뭔가 조금 방향이 약간 좀 재미가 없는 거야. 사실 어제 저는 어제 그제 이제 한덕수가 뭐 5.18 가는 것도 괜찮았고 쪽방청도 괜찮았는데 오세훈하고 자꾸 손잡고 돌아다니는 게 저는 그게 별로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오세훈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미담을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뭔가 경선도 불참하고 경선 불참한 이유도 명태균이나 이런 것들로 예측되고 또 본인 지지율도 별로 안 오르고 그리고 또 서울시장 하는 동안에 별로 이렇게 큰 실적이 없고 그냥 얼굴 하나 뜯어먹고 있는 건데 지금 상황에서 시간도 없는데 한덕수가 왜 오세훈하고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갸우뚱하는 거죠. 차라리 뭐 이낙연하고 손을 잡고 다니든지 아니면 정세균하고 손을 잡고 다니든지 민주당 쪽 사람들을 몰카내가지고
응? 손을 잡고 다녔으면은, 뭔가 이제 보수 자유우파 층에서, 아, 그래, 한덕수도 그 집토끼는 몰라도 산토끼는 확실히 잡아오는구나. 밖에 있는 애들 잡아오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집토끼 중에서도 별로 시원치 않았던 오세훈을 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니까, 뭐 별로 도움이 안 돼 보이는 느낌인 거지. 오세훈은 뭐, 뭔데 오세훈? 그러니까 지금 경선 주자 중에서 경선하다가, 경선도 물론 시작은 안 했지만, 출마 포기까지 한 사람인데 별로 이렇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유우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오세훈이나 뭐 한덕수나 지지하는 층들이 비슷할 텐데, 음?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오세훈을 지지하는 사람이나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자유우파의 국민의힘 단일 후보가 나온 이상 굳이 뭐 한덕수와 오세훈하고 돌아다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박한 맛이 없는 거야. 신박한 맛이. 그게 결국은 지금 한덕수에 대한 약간 매력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급속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 한덕수 쪽에서 선거운동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정대철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정대철 이분이 정치를 오래 했고 또 한덕수하고는 나이대도 비슷한 친구니까 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동창이니까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지금 상당히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인데 벌써 감이 떨어지는 거야. 정대철 쪽에서 이제 하는 부분도 뭐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라는 개념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오세훈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쪽방촌 이런 것도 약간 민주당스럽잖아요. 쪽방촌. 그리고 5.18 참배 이런 것도 다 민주당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정대철 의원이 약간 민주당 쪽에 분이니까 발상 자체가 뭐 민주당인 건 나쁘지 않은데 민주당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연대가 돼야 하는데 뭐 민주당 떨거지들 같은 느낌하고 이제 한덕수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유우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매력이 없는 거지 뭐 그런 것들은 굳이 뭐몇 프로나 오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김문수로 그냥 가는 게 낫겠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들게 만드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에요. 저도 참 그저께만 해도 한덕수가 상당히 기대가 됐고 또 한덕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포메이션이 뭔가 전반적으로 모든 걸 끌어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벌써 한덕수가 처음 시작부터가 뭔가 이게 약간 빗나가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이건 좀 약간 별로 큰 효과가 반감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 뭔가 확실하게 좀 비전을 더 보여주면은 그냥 자유우파들이 오히려 결정하기가 되게 쉬워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했습니다.